지금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이 새마을금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일부 지역금고 같은 경우에는 20-30%에 달하고 그래서 정부가 100곳을 특별 관리한다.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금 잠정적으로 6.18%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이 최근에 한 7조 정도 빠져나가버렸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새마을금고를 더 두고 보다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260조를 쥐고 있는 이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새마을금고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연체율 10%가 넘는 지역을 갖다가 다음 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과 더불어서 행안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요. 또 연체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70곳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총 100곳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다른 금융기관보다요, 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려워져서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이 부동산에 몰빵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나타나고 있는 연체는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새마을금고가 그야말로 동네에 금고 조합원들 푼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 시장에, 펀드 시장에 큰손 역할을 했어요. 이 새마을금고가 지난 3월 달에 통계에 보면 건설 및 부동산업에 내준 대출이 56조 3천억으로 나왔어요. 같은 기간 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25조 6천억인데 이 중에서 새마을금고라는 은행 금융기관 같지도 않은 기관이 지금 44%를 차지했어요. 건설 부동산업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관리형 토지 신탁을 제외한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토지 담보 대출이나 본 PF 이전에 브릿지론 등을 통해서 건설사, 임대사업자, 신탁사에 지금 내준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본 건설사 PF를 받기 전에 브릿지론으로 돈을 빌리는데 어디 가면 좋겠느냐? 전부 새마을금고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신탁은 얼마나 되느냐?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 신탁은 처음 업무를 시작한 2019년에 1,700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호황이던 2021년에 9조 1천억 중 가더니만 작년 2022년 말에는 15조 5천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가 그야말로 내놓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업자들한테 돈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동산이 안 좋아지니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 1조 2천억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손자 회사인 MCI 대부와 한국자산관리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 채권을 털어내서 연체율을 낮춘다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쪽 부실을 새마을금고의 손자 회사인 자회사의 자회사인 MCI 대부라는 데다가 넘겨서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를 넘겨받은 MCI 대부는 그런 부실을 사가지고,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눈앞에서 연체율이라고 해서 막 돈 안 내는 부분들을 그야말로 손실을 부실 채권으로, 그러니까 갚지도 못하는 채권을 갖다가 좀 깎아가지고 싸게 딴 데 넘겨버리면서 그게 연체해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지요. 그러면 그런 부실 채권을 털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손실은 그건 어디서 메꿀 겁니까?
외견상의 연체율에서는 빠지겠지만 결국은 손실은 자본에서 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손으로요.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이 나서서 지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은 부분들을 갖다가 다 탕감해 주자는 소리까지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이미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3,200억은 MCI 대부의 부실채권 매각으로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부실들을 캠코에 넘기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손자 대부회사에 넘겨서 일단은 안 보이게 하자는 것이지, 안 보이게 하자는 것이지, 이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숨기는 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새마을금고는 새신이고 어쩌고 하지만은 새마을금고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금융기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새마을금고의 고객이 2,1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2,180만 명인데 이런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안부의 직원은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 규모가 284조인데 이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행안부 인력은 10명. 아주 짭짤했겠어요. 고객은 2,180만 명. 그래서 행안부가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데 지 밑에 돈 있는 기관 하나 끼고 있어야 돈 된다 생각하고 계속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예금이 5천만 원까지 이제 중앙회가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은 3천만 원씩 두 새마을금고에 나눠서 넣어놨다는 사람은 종합 등급이 3등급이라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새마을금고에 돈들이 계속 지금 하루에 수천억씩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정부가 PF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뭐 그 부실을 불을 끄기 위해서 1조짜리 펀드를 갖다가 지금 만든다. 캠코가 5천억을 내고 뭐 금융기관 내에서 받아내는지 어쨌든 한 곳당 2천억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PF 정권사 대출을 갖다가 막아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사도 새마을금고 다음으로 터질 위험이 커진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권사의 PF 연체율이 16%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전번에 제가 말할 때는 130조 3천억이랬는데 이 와중에요. 또 더 늘어나가지고 131조 6천억으로 1조 3천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5.88%로 3개월 전보다 5.5%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사가 부동산 호황기에 브릿지론 자금을 갖다가 빌려주고 이자를 짭짤하게 받아 먹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이게 전부 부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정권사의 PF 대출 잔액이 정권사 자기 자본 72조 4천억에 1.1% 8천억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권사 전체의 PF 대출 잔액이 5조 3천억입니다. 참고로 상호금융이 4조 5천억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새마을금고만 건설업에 빌려준 돈이 56조 3천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PF 말고 부동산 건설업 대출 자체가 PF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상호금융 전체가 4조 5천억인데 새마을금고가 3월 달에 부동산 건설업에 대출해 준 게 56조 3천억이고요. 이 56조 3천억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할 때 하는 토지 신탁도 15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신탁 15조에다가 56조 3천억을 합치면요. 새마을금고가 한 개만 부동산에 지금 72조에 가까운 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금융이 새마을금고가 신협 뭐 이런 것과 함께 포함된 상호금융이 PF 대출이 4조 5천억 밖에 없다 하고 저축은행이 10조 1천억이고 여신전문회사가 26조 1천억이고 은행이 41조 7천억이고 보험이 43조 9천억이에요. 그러면 수치만으로 보면 정권회사가 5조 3천억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8천억만 부실화된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1조짜리 펀드 만들어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 PF가 16%가 돼 간다고 정권사에 이야기하는 게 전체 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PF라고 부르는 것과 PF라고 부르지 않지만은 브릿지 론이라든지 토지 수탁이라든지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치면 실제 이 부동산 PF보다도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만 하더라도 73조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요 자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말길 바라요. 뭐 하나가 터질라면 그것만 막고 그래요. 새마을금고도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끝일 거라 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